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전에 그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 평상시보다 좀 1시간 정도 좀 일찍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주말들은 잘 보내시고요. 예.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1시간 일찍 나오시는 그 수고, 예, 조금이라도 좀 보답이 됐었으면 좀 유용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표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그 접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가 한 두 가지 정도쯤이 나올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스마트 워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버노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스마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뭐 다들 다 잘 아시죠. 뭐 탁월하고 좋고 아무튼 뭐 좋은 의미로만 쓰는 그런 단어가 이제 스마트고요. 워크라고 하는 거는 뭐 일이겠죠.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에버노트라고 하는 앱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첫 번째 갖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공유 차원에서 다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자, 영어로는 뭐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의미로서 보면 그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컴퓨팅의 그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를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저 같은 경우는 2010년 초반 그때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여러 뭐 인터넷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사회는 그 클라우딩 이런 서비스가 기반이 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참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나한테 필요한 자료 내 하드에 다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클라우드 공용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자료를 활용을 해 가면서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지금은 그 누구죠? 스티브 잡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아이폰을 개발을 하면서 그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용화된 이런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어디서든지 다운로드 받고 또 어디서든 업로드하고 한다는 개념이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시면서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해도 이 기반에서 여러분들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니면 뭐 구글을 사용하신다면 뭐 구글의 G 드라이브, 아이폰 사용하신다면 아이폰도 그 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이드라이브인지 어떤 건지 저는 아이폰은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뭐 클라우드 서버, 뭐 클라우드 뭐 서비스 그런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저 시간 관계로 해서 팍팍팍팍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다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활용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짜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선 씨, 네, 얼마짜리 쓰고 계신가요? 그 액면가로 말씀드리는 예, 공장도 가루, 어, 출시가루.
그쵸? 제가 지난주에 다나와인가? 에누리인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가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7이 100만 원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단통법이나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할인받고 뭐하고 하는 거 제외해놓고 우리가 그냥 현찰 박치기로 해가지고 최저가로 사서 왔을 때 아이폰 7이 100만 원이었고요. 7 플러스가 120만 원 정도쯤 되고요. 그리고 삼성폰 같은 경우가 80만 원, 90만 원. 뭐 조만간에 또 삼성에서 갤럭시 S8이 나온다고 하죠. 그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쯤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가성비의 원조인 샤오미의 Mi5가 28만 9천 원. 거의 한 29만 원 정도쯤 됩니다. 근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 총판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려면 해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죠. 그러면 구매 대행비 해서 한 만 원, 2만 원 정도쯤 더 추가가 되면 뭐 샤오미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 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가 P9 플러스가 65만 원대. 다행스럽게 또 화웨이는 우리나라에 총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홍대 나가봤는데 홍대에도 있더라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가. 자, 가격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가격대의 휴대폰을 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스마트폰이 평균 잡아서 한 9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가격 대비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여러분들 손에 지금 90만 원짜리 평균 잡아서 90만 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90만 원짜리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아,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KBS에서 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샤오미가 우리가 그동안 가성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 그죠? 근데 2017년도에는 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가용비 해가지고 가격 대비 용량. 그래서 뭐 용량 많은 거 가격 대비 뭐 용량이 몇 리터 더 들어간 제품. 뭐 그런 제품들이 2017년도에 히트 상품이 될 거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모델이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S 이게 4죠. 제가 이거 3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뭐 18개월, 24개월 하시는데 제 와이프가 36개월을 이걸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달에 요 할부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음 달인가 갤럭시 A 나오면 그때 지금 예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튼 3년 동안 참 이거 잘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살 때가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공장 출고가가 89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내가 89만 원짜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야, 이거 활용 그만한 가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요. 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뒤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게 에버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버노트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한 그런 툴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모 습관. 나는 메모하는 습관을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아주 유용합니다. 나는 메모를 하고도 매번 찾지를 못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다음은 자료관리. 나는 수많은 자료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좋은 글, 사진 등을 스크립하고 이를 어디에서나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시면 이 에버노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관리. 나는 외근, 출장 등이 많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수많은 명함을 보다 손쉽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에버노트는 정말 유용한 그런 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서 작성,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문서를 타이핑하고 싶다. 자, 밖에 나가서 참 예전에는 그 독수리 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두 손가락으로 따다다다다다 이거 치는, 그죠? 근데 요즘 보시면 저도 따라가려고 참 노력은 하는데 이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치시는 분 계세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쓰고 싶은 그런 내용은 많은데 이게 늦어가지고 이 치는 요게 늦어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생각났던 아이디어도 잊어버리는, 아 내가 못 쓰려고 했었는데 제가 점점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게 까먹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참 유용한 툴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에버노트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탁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 스마트한 워크를 에버노트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아직 여러분들께서 에버노트를 써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아유 그건 나한테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버노트 로우를 보면 녹색이죠. 녹색 바탕에 코끼리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왜 얘네는 저 아이콘에다가 코끼리를 집어넣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An elephant never forget. 이런 속담이 있대요.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근데 코끼리는요, 그 엄청난 그 등치에 눈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시력이 무진장 나쁘답니다. 근데 반면에요, 사람의 뇌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크겠어요? 머리도 수십 배 클 텐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억력 하나는 끝내준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그 사육했던 그 사육사라든가 단 그 뭐 며칠 그 봐왔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뭐가 돼도 기억을 한답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기억이 좋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버노트 이 아이콘에다가 코끼리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버노트라고 하는 이 앱이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 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인지 상상이 가시겠지요. 그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사람이 그 에버노트 CEO 필 리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는 뭐 창업해라. 돈 벌고 싶으면 창업해라.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에버노트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뇌를 선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뇌 그리고 또 다른 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기억하지 말아라. 에버노트에서 다 기억해 줄 테니까 니네는 나중에 그냥 그거 갖다 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완벽한 기억력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에버노트를 개발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직 우리가 사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에버노트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제가 어제도 회사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제 혼자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봤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설명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는요, 3가지 버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PC 버전이 있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구동될 수 있는 PC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앱 버전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타블렛 PC 있죠? 타블렛 PC에서도 구동될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웹 버전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내가 어디서든 내가 필요한 자료 다운로드 받고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그게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핵심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우리가 어디서든 이게 가지고 다닙니다. 잘 때도 머리맡 위에다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아무튼 기록할 게 있으면 기록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PC 버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인터넷 환경이 되면 그때 올려라. 그래서 PC 버전이 있는 거고요. 자,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노트북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와, 내가 오늘 읽은 책 정말 이게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기록해야 되겠어요. 근데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도서관 가면 공용 PC 있죠. 공용 PC에서 인터넷 쓸 수 있죠. 웹 버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 버전마다 설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이제 PC 버전을 설치하는 화면인데요. PC 버전은요, 그냥 evernote.com 치시면 지가 알아서 이 사이트를 현재 찾으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위치를 파악을 하겠죠.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그러면 한글로 뜹니다. 일본에서 evernote.com 치면 일본어로 뜨고요. 미국에서 evernote.com 치면 영어로 뜨겠죠. 자, 이 화면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였던 그 화면이 뜨죠. 자, PC도 OS가 있습니다. 그죠? 윈도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iOS가 있고요. 애플에서 쓰는 이거에 따라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PC 버전은요. 다음은 앱 버전입니다. 앱 버전은 그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요, 한글로든 아니면 영문으로든 에버노트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에버노트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요 클릭하시면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기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설치하고 나올 겁니다. 누르시면 여기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음 인터넷 버전은요, 이거는 뭐 설치고 뭐고 필요 없이요, 그냥 evernote.com 치시면 요 화면 뜨고 여기서 로그인 치고 들어가시면 그냥 쓸 수 있으십니다. 요거는
자, 참고적으로 여기 뭐 베이직 버전이 있고 플러스, 프리미엄, 비즈니스 버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돈을 추가하는 이런 버전들은 기능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것만 깔면 에버노트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그건 안 그래요. 계정을 생성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던 유저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들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증 번호 입력하고 내 주소 입력하고 별로인 거 다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딱 눌렀는데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그럼 다시 쳐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에버노트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해외 사이트는요. 물어보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요것만 입력하시면요.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물어보지를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자,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메일 있지요.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인 패스워드 있지요. 그 이메일의 패스워드를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다른 거 에버노트만의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그냥 가입 누르시면 그냥 가입 끝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유, 이 과정도 근데 귀찮다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구글 계정 가지고 계시면요. 구글 계정하고 연동이 돼요. 그냥 구글 로그인 하시면 별도의 가입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구글 계정으로 가입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요거는 현재 이 화면은 현재 그 PC 버전인데요. PC 버전인데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진은 제가 한 달 전쯤에 한 일주일 정도쯤 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 파르페 파는 그 아가씨가 하도 예뻐가지고 제가 찍었던 거고요. 자, 일반 PC에서 그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폴더라고 있지요. 그죠? 폴더라고 하는 개념을 에버노트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어인지 아시겠죠?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어떤 제목에 맞춰서 그렇죠? 모아놓는 게 바로 이 노트북이고요. 자, 이 노트북 안에는 보시면 지금 이 붉은색으로 하나의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PC에서 보시면 뭐 파일이 되겠죠. 그런 형태대로 하나의 메모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하나의 메모를 이제 이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한 번 클릭하면 이쪽 화면에서 뜨고요. 두 번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새로운 윈도우 창으로 하나 뜹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문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메뉴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일부 그냥 딱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에버노트는 무슨 앱이야? 메모장이야. 근데 어떤 메모장? 좀 기능이 막강한 메모장이야.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메모를 하나 해볼까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현재 그 앱 버전인데요. 앱 버전은 이제 딱 구동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딱 뜹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동그란색으로 되어 있죠. 아니, 동그랗게 되어 있죠. 플러스 기호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자, 어떤 메모를 쓸 거냐? 카메라 용도로 쓸 거냐? 첨부 파일 용도로 쓸 거냐? 알림이 용도? 손글씨,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S펜 같은 그런 거 쓸 거냐?
아니면 칠 거냐. 그 기능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다 하나의 노트예요. 하나의 메모장이에요. 메모예요. 이걸로 만들어서 나중에 사진도 추가할 수 있고요. 이걸로 만들어서 나중에 첨부 파일도 PDF든 아니면 더큐먼트 파일이든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알림이 기능 나중에 여기다가 내가 알림 기능 받고 싶어. 그러면 시간 설정하면요. 그 시간 되면 얘가 뜹니다. 자, 몇 시 몇 분에 뭐 있으니까 자, 준비하세요. 얘가 뜹니다. 그거는 뭐 구글에도 다 있죠. 그 기능은요. 손글씨, 손으로 쓰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노트로 새 노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만들게 되면 맨 윗단에는 이제 제목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더, 어디 폴더로 이걸 집어넣을 거냐? 그죠? 노트북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일기장 이 폴더에다가 노트북 영역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따다다닥 쳐가지고 이제 뭐 앱 버전 새 노트 만들기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걸로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직접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활용을 좀 많이 해서요. 밑에 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 마크가 이렇게 뜨고요. 첫 번째 화면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기호 요거를 딱 누르시면요. 좀 전에 보셨던 그 화면이 뜨죠. 이 중에서 저는 요 텍스트 노트를 하나 딱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영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첫 번째 노트북입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폴더 영역이요. 폴더 영역은 제가 지금 교육 노트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죠. 자,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그 음성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입력이 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오타도 좀 발생할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발음이 세서 좀 이게 센 발음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인식이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이죠. 그 인터넷 환경이 돼야지만 음성 인식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그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이 음성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구글의 서버에서 음성 인식을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 많은 내용을 이걸로 다다다다 쳤으면 참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이 판이 나오는데 말로 하는 거는 그 마이크 표시가 어디서 나와? 아, 예. 자, 말로 하는 거는요. 지금 그 판에서. 예, 잠시만요. 저기 현재 요게 제가 만약에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편집할 때는 요 편집 요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요. 거기 안 떠. 그 버튼을 오래 누르면 마이크 표시가 뜨거든요. 오래 누르고 계시면요. 그 자리에 오래 누르면 마이크 표시가 뜨는데 마이크 표시를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뜨네. 예. 그럼 뭐 사진을 찍을 거냐, 아니면 뭐 음성 인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판을 찍을 거냐. 마이크가 안 뜨는 편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가요? 뭐 그거는 뭐 제품 사양에 따라서 뭐 틀려지겠지요. 예. 자, 참고적으로요. 만약에 마이크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요. 아유, 이게 계속 요 설정 표시 있습니다. 그죠? 요 설정 표시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어떤 언어로 인식할 거냐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막 독일어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뭐 스페인어도 있고요, 그렇죠? 맨 밑으로 가시면 일본어도 되고요, 중국어도 되고요, 한국어도 됩니다. 그죠? 자, 지금은 제가 한국어로 세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ello, nice to meet you. 되지요? 그죠? 이거 일본어로도 됩니다. 해볼까요? 됩니다. 제가 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장하실 때는 요 꺾기 표시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노트가 하나가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이 자료는 제 이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되지만요.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 그 서버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그건 못 지우는데. 클라우드에 올라간 거 죽어도 못 지우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울 수 있습니다. 아니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 내 PC 거 말고 내 이거 말고. 예. 내가 클라우드에 그걸 지울 수 있어요? 예,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되니까 불러가지고 삭제시켜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북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시는 메모장, 그죠? 딱 그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이유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에버노트는 그 단순한 메모장에서 뭔가가 이제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참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구글 스토어나 뭐 그런데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은요, 아,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기능이 있을까?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요, 지금 파워포인트, 우리 기존에는 뭐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몇만 원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죠? 앱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되고요.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겨도 되고요. 그죠? 다음은 이제 PC 버전에서 새 노트 만들기인데요. 뭐 똑같습니다. 앱 버전하고 차이는 없어요. PC 버전은 여기에 새 노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딱 클릭하시면 이런 윈도우 창이 하나 딱 떠요. 딱 뜨시고 만약에 PC 버전에서도 아까처럼 음성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같이 이런 거 하나 딱 달고요. 말씀하시면 인식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왜 차고 있냐고요? 이거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연을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화면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시 그 영역 설정해 주시고요. 자, 2017년 일기장에다가 입력하겠다.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하시고요. 내용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치 않을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요 태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태그라고 하는 기능은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요걸 검색을 하실 때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태그를 3월달 행사, 지금 3월달이니까요.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에버노트. 그러시면 이 자료가 만약에 뭐 수천 개가 자료가 생겼어요. 근데 에버노트에 대한 내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에버노트로 치시면 이 자료가 뜨는 겁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강의했었지? 그래, 강의는 했었는데 강의 치시면 강의에 대한 내용이 이게 뜨는 겁니다. 그런 검색 기능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PC 버전에서 그 파일, 첨부 파일 추가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파일도 있었죠. 자, 여기서요. 보시면 요 클립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삽입하시고 싶은 사진 선택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PDF 파일을 한번 추가를 시켜볼게요. 일반 파일입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다시 요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첨부 파일로에다 집어넣겠다. 집어넣습니다. 자, PC 버전에서는요. 이 PDF 파일, 뭐 도큐멘트 파일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파일 자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다. 요거 누르시면은요. 지가 알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다. 누르시면은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걸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시 그 PDF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구동시켜가지고 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앱 버전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앱 버전에서는요, 여기 클립 아이콘이 여기 있네요. 저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 선택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 하나 선택하셔서 누르시면 사진이 들어갑니다. 다음 앱 버전에서 첨부 파일, PDF 파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요 클립 모형 아이콘 누르시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지금 PDF 파일을 했는데 다른 파일들도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용량만 맞는다면. 자, 제가 그 책 중에서 2017 그 모바일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PDF로 스캔 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게 아까 PC 버전에서는 요 책이 뜨겠죠. 화면상에. 근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냥 요렇게만 뜹니다. 그런 한 단점은 있어요.
자, PC 버전에서 이번에는 알림 기능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 기능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글이나 그런 데 가서 뭐 스케줄러에다가 스케줄 입력하고 딱 시간 되면 그 스케줄 되면 여기서 뜨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메일도 날라오고 막 그랬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메일 기능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알림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이 있고요. 이거를 누르시면 날짜 추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내일 알림을 할 거냐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할 거냐 여기다가 처음 시작 시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날짜 집어넣고 시간 집어넣고 하면 요 시간 맞춰서 여기에 뜹니다. 이게 띠링띠링. 자,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하셨어요? 하세요. 라고 뜹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 기능을 앱 버전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마크가 있어요. 요 마크를 딱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 이거는 알림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날짜 변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설정해 주시고 분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지금 요 화면처럼 이렇게 뭐 저기 요 소리까지 키워 놓으시면 요게 띠링띠링 울립니다. 요게 시간이 되면은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이 녹음 기능이에요. 자, PC 버전에서 녹음 기능은요. 이러한 메모장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크 표시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바가 하나 뜹니다. 처음에는 요게 그 회색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게 나오고요. 요걸 누르시면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되면서 요게 이제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다시 이 버튼을 누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녹음된 게 파일로 이렇게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웨이브 파일 맞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탁월한 게 압축이 참 대단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mp3나 그런 걸로 하면 뭐 10분을 녹음을 한다라고 하면 참 몇십 메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용량이 적습니다. 압축률이 높다는 거죠. 다음은 똑같이 앱 버전으로 녹음 기능 한번 보시면은요. 똑같습니다. 여기 오디오 녹음이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요 윗단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시면요.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된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의나 그럴 때 이거 활용을 합니다. 특히 그 월요일 날 원래대로였으면 오늘 그 월요 팀장 회의가 있죠. 그런 팀장 회의 또 회의록을 이 음성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 등록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앱 중에서 명함 등록하는 앱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에버노트에도 그게 있어요. 자, 앱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모든 거는 생성은 요만큼입니다. 요 플러스 기호요. 누르시면 이번에는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함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카메라 선택하시고 명함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예전 버전은요. 제가 이거 일일이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됐네. 오케이. 잘 맞췄어. 엔터키 아니 요거 딱 버튼 클릭하면 그대로 찍혔는데요.
요게 버전이 업 되면서 이젠 지가 알아서 띠디디디디디 찾아요. 영역 설정 지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요거 딱 이제 그 선명도 쫙 맞춰가지고 지가 알아서 착각 찍습니다. 자, 찍히면 여기에 이제 찍혔다고 사진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요. 찍힌 화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명암을 편집을 해야 되겠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사진이 이렇게 찍히고요. 지가 알아서 이 각도도 샥 바뀌어줍니다. 바뀌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장 형식. 문서로 저장할 거냐, 뭐로 저장할 거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명암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명함에요, 뭐 이메일이 등록이 되고 전화번호가 등록되고 막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인식했을 때 이거 이메일 주소야. 이메일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명함이면은요, 이런 정보들이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박힙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했던 그 명함 관리하는 그 앱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따로 뭐 이렇게 편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명함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명함 저장 완료 누르시면요,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함을 저장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거 태그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녀석은 명함이고 얘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지, 덕, 언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이름 기억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 필요 없다 하면 그냥 관련된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야. 그러면 태그에다 교육, 뭐뭐 그런 식으로 지워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태그를 선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컨설팅 업체 사람이다. 컨설팅 하면 나중에 명함 쭉 찾을 때 가만 있어봐. 그 사람이 무슨 컨설팅인데 컨설팅만 치면 컨설팅에 관련된 사람들 쫙 뜨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문서가 뭐 몇백 개 정도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자료 빨리빨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모든 메모장에 비해서 이 부분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에버노트 역시도 검색을 할 때 검색 펑션이 있어요.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설명을 제가 오늘은 안 드리겠고요. 아무튼 단순한 기능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색, 돋보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자, 내가 회의에 대한 거 한번 찾고 싶어 라고 했다면 제가 그동안 회의로 입력했던 거 쫙 뜨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제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목에 회의가 되어 있는 것도 찾지만요, 얘는 내용 속에, 글자 내용 속에 내가 회의라고 했던 그런 내용도 다 찾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태그 활용 볼까요?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태그 표시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조차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로도 찾고 이런 태그로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요, 제가 만든 자료 저 혼자만 활용해도 되죠. 하지만 남한테 공유하고 싶은 그런 자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각 팀 간에 내가 이제 회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 A군, B군, C군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 추가시켜서 한번 입력시켜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죠. 협업, 콜라보레이션, 그죠? 그 방법입니다. 자,
하기 위해서 제가 가만있어 봐. 우리 회의 때 물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 나왔던 그런 목록들이 있는데 찾는 겁니다. 물량.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텍스트의 그 저기 제목에는 물량이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요 내용 속에는 물량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중에서 2월 6일 날 팀장 회의 자료야. 그러면 자, 정리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성으로 녹음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요 땡땡땡 표시가 있습니다. 요 땡땡땡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자, 노트 공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요, 제가 만든 노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 노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받는 그 사람도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노트 공유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에버노트 처음 계정 만들 때 이메일 물어봤잖아요. 이메일로 하라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저 구글 계정으로 해서 한 4개, 5개를 쓰고 있거든요. 공짜니까. 그 중에서 삼익점 로지스틱 이라고 하는 그런 계정으로 해서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 보내고 보내기 딱 누르면 메일로 나갑니다. 자, 그럼 받는 사람 입장도 봐야 되겠죠? 자, 구글 계정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준이짱으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참고적으로 준이짱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준이짱님이 에버노트에서 회원님에게 노트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에버노트 노트 보기. 요거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공유 받은 사람. 자, 맨 처음 화면이 뜨죠. 자, 계정 들어가십시오. 수정하려면 에버노트 계정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게 웹버전입니다. 웹버전이고요. 여기서 요거 딱 클릭하시면은요, 내가 수정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딱 수정 여기다 쭉 하잖아요. 그럼 누가 수정했는지 그 내역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용으로 안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수정을 했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또 있겠죠. 자, 공유됐으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내용 공지. 다른 사람들이 수정 못하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공지 내용.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뭐 물량으로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용 중에 물량 나옵니다. 지금. 얘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제 공지를 하는 겁니다. 자, 회의 내용이 이랬으니까 그냥 참고해. 니네들이 수정할 거 없고 그냥 내용이 이래.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 노트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 게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노트 링크 복사하면 URL이 복사가 됩니다. 이 노트가 현재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저장된 내용을 제 메일이나 여러분 뭐 우리 삼익 메일도 요건 가능합니다. 구글 메일뿐만 아니라 모든 메일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낼 사람 이름, 요번에는 뭐 삼익 _mpt 저희 기획팀에서 쓰는 공용 메일입니다. 구글 메일이요. 여기다가 링크를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전송을 보내면은요, 받는 사람은 이렇게 뜨죠. 클릭하면 요거는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도 되고 배포도 되고 다
다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아니,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이 기능도 참 설명해 드리고 싶고, 저 기능도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실습을 안 해도. 그래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현재까지 왔고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에버노트 무료입니다. 와, 메리트 있죠. 근데 플러스는 3만 원을 받고요. 연간. 프리미엄은 5만 5천 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능들이 얘네들은 더 탁월하겠죠. 실제적으로 베이직 버전은요. 매월 60메가가 지원이 됩니다. 뭐 60메가 그거밖에 안 돼? 그걸 어떻게 써? 사진 한 장당 요즘 거의 한 3메가, 4메가 되는데 말이 돼? 제가 2년 동안 에버노트를 무료로 한번 써봤거든요. 한 번도 월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올리시잖아요. 그 사진이 압축돼서 올라갑니다. 제가 2년 동안 정말 무리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전쯤인가 제가 프리미어로 이거 바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5대에서 썼어요. 하나의 계정 가지고 제 스마트폰에서 썼고요. 제 노트북에서 썼고요. 집에 있는 PC, 회사에 있는 PC, 제 타블릿 PC 5대에서 한 곳에서 작업하면 5대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대로 한정이 돼 버렸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무제한으로 풀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로 옮겼고요. 자, 각 버전마다 베이직은 월 60메가고요. 예, 나가셔도 됩니다. 저도 한 5분 정도만 하면 다 되니까요.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전은 매월 1기가입니다. 지원되는 게요.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은 10기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버전마다 하나의 노트를 만드는, 파일을 만드는 용량도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는 해놨는데 여기다가 추가를 못 시켜가지고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메모장에 얘는 200메가까지 가능하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얘는 뭐 몇십 메가가 될 거고 얘는 또 몇십 메가가 되겠죠. 용량이요.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 부가적으로 얘네들은 뭐 프레젠테이션 기능도 있고 뭐 무슨 기능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고 PDF에 뭐 주석 달기 기능도 있고 그러한 기능들이 여기는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옮기면서 저걸 옮겨야 돼. 그냥 베이직으로 써.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 달에 진짜 담배 딱 한 갑만 들피면 되지. 그런 심정으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무료인데요. 무료인데 2대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노트북 없으시면 뭐 회사나 아니면 집에 있는 PC에다가 깔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클라우드 기반인데 너무 박하지요. 웹 버전에서는 못 쓴다는 이야기네요. 만약에 내가 PC에 웹 버전에서는 씁니다. 그 2대의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제 기기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설치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겠지요? 자, 그 다음이 이게 아주 막강한 기능이에요.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했던 게 이건데요. 뭐냐면 이 에버노트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에버노트만 딱 깐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기능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에버노트 클리어이고요. 두 번째가 에버노트 웹 클리퍼입니다.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막 이렇게 서치하다가 내가 필요한 자료 있잖아요. 그죠? 만약 뉴스다. 그 뉴스 내용을 스크랩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에버노트 클리어입니다. 얘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 광고죠. 근데 이런 광고까지 저희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이 확장 프로그램을 깔았다면 이게 에버노트 클리어리 버튼인데요. 얘를 딱 누르시면요. 딱 기사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이 코끼리 표시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하이라이트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참 중요해. 쫙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어느 노트북, 어느 폴더 영역에 집어넣을 거냐, 타이틀은 뭐로 만들 거냐, 태그는 뭐로 만들 거냐. 그러면 에버노트에서 보면 딱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유용하겠죠? 아마 이런 기능들 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에버노트는 특화된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 클리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것도 돈 내야 돼요? 무료입니다. 더 기능이 막강한 게 있습니다. 웹 클리퍼입니다. 얘 환장하는 애입니다. 얘. 자, 똑같은 화면이죠. 웹 클리퍼라고 하는 녀석은요, 요 코끼리 마크거든요. 예전에는 이 웹 클리퍼 같은 경우도 별도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기능이 막강하다 보니까 에버노트에서 이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 프로그램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옵션이 있어요. 자, 기사로 스크립할 거냐? 아니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간소화된 기사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 페이지로 스크랩할 거냐? 북마크로 스크랩할 거냐? 아니면 스크린샷으로 할 거냐? 스크린샷. 내가 필요한 영역만 쫙 긁어가지고 그것만 스크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로 하게 되면 요 기사만 쫙 스크랩이 됩니다. 다음 간소화된 기사. 여기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 없어. 텍스트만 쫙 나오게 됩니다. 다음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로 스크립을 합니다. 그죠? 다음 북마크. 이거 환장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요로만 스크립을 합니다. URL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를 에버노트에다 정리하신 다음에 요 URL만 딱 클릭하시면 이 웹페이지가 딱 뜨는 겁니다. 단점이 있죠. 한 1년, 2년 지났는데 내가 이걸 보고 싶어. 딱 클릭했는데 이 기사가 사라졌다. 없다. 그럼 요건 안 되죠.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보다는 뭐 기사나 아니면 간소화된 기사나 그걸로 스크립하는 게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더 낫겠죠. 그죠? 다음은 스크린샷.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로 해가지고요. 쭉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 기사의 하단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만 쫙 긁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까 에버노트 클리어리 걔는 기사화만 된 것만 스크랩을 하는 거고요. 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뭐든지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모자이크 기능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자르기도 돼요. 이거 뭐 페이지 필요 없어. 중국 한국행 여행 상품 판매 금지 필요 없어. 요 부분만 해도 되고요. 별로 기능 다 있습니다. 여기다 텍스트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 기사 필요 없는 기사
라고 텍스트 딱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태그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의견, 내 의견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에버노트고요. 에버노트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 구동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강의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시간보다 한 5분 정도가 더 지체가 됐네요. 예. 지금 현재 작업하셨던 게 웹상의 그 서버에서만 기반으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내 컴퓨터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하드 안에서도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저장을 지금 스크랩 하셔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아까 그 스크랩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C 버전 있죠? 그 PC 버전은 하드 디스크에도 다 저장이 됩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근데 저런 스크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뉴스나 그런 거에서 긁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웹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PC 버전의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거 없이 제가 어떤 정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 PDF로 무슨 책을 긁었다라든가 스캔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막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오프라인 환경이에요. 적었어요. 우선 저장은 해놔요. 나중에 이제 동기화라고 하는 거 있죠. 싱크로나이즈라고. 그 동기화 딱 시킬 때 걔가 웹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 버전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예. 물론 이 에버노트는 저 같은 경우는요. 맨 처음에 이거를 처음 접하면서 나는 이거 참 일기장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이 자료를 입력한 것도 일기장이었고요. 매일매일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고 오늘 나 뭐 했다. 어느 순간인가 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남기고 싶다. 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입력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맨 처음에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다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 발표라든가 아니면 가끔 가다가 어떤 저희 기획팀에서 무슨 업무 프로젝트로 자료 찾고할 때도 저런 스크랩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활용을 해서 뭐 워크플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원더리스트라든가 뭐 그런 앱들 참 많아요. 그런 것들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면 제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 60 되기 전에 책 2권 쓰는 거거든요.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을지도 몰라도 지금은 이런 스크랩한 자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 이런 에버노트를 활용을 해서 계속 축적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몇백 장 안 될까요? 그냥 편집만 하면 책 한 권 되는 겁니다. 요즘 20대, 30대, 40대들 책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야, 저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야, 저렇게 책도 쓰지?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론 이걸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앱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튜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에버노트 어떻게 사용하지? 활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 뭐 스택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활용을 하시면
책 안 사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활용법 책 안 사셔도 그런 유튜브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에버노트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을 사용을 하면은요, 패턴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앱들 많이 서치하셔서 사용을 하십시오.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